번째 또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을 잘못했다고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인데요. 50대 미혼 독신남인 큰형님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가족은 80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워낙 고령이시고 어차피 얼마 안 지나서 상속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형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상속받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받기로 온 가족이 합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니 되네요. 별 문제 없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거 지금 내용만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가 문제되지? 잘못된 게 뭐가 있지? 잘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가족 간에. 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사연에도 나왔지만 부모님은 또 곧 돌아가실 거면 네. 그 형제들이 또 상속세 내고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조건 내가 받아야 돼 막 하시면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합의를 해주셨고 형제들이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절세 차원에서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령이시라 그냥 형제 자매 쪽으로 넘긴 건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금 폭탄이 그러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민법에는 상속을 받을 때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순위.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아. 그 순위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잘 해주실 건데 여기서 이 가족은 부모님과 형제가 있죠. 이 둘 중에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문제였어요. 선순위예요. 그 다음 순위가 자녀고. 근데 그분이 받지 않고 그분들이 네. 받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형제가 받으면 우리 세법상으로는 부모님이 받았다가 그렇게 상속세 내고 그걸 자녀한테 형제들이죠, 결국. 형제들한테 증여해 준 걸로 처리를 해서 증여세가 나와버립니다, 추가로.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네,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렇게 형제들이 받는 게 맞는데 그럼 이렇게 세금을 2번씩 내면서 꼭 그렇게 형제한테 2번 내야지만 그렇게 형제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지금 뭐 시한부로 어떤 큰 병을 이제 앓고 네.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더더욱이 고민이 되겠죠. 예.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 포기를 하시면 그러면 부모님이 상속 포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인 형제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신고는 보통 한 6, 7개월 정도의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의 여유가.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장례 치르고 막 경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남기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 신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시고. 네. 근데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의뢰인분들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상속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례에서는 세금 폭탄이었지만 그렇게 신고가 됐다면 세금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형제자매분들이 받는 게 너무 맞지만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폭탄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잘 아셨으면 미리 포기하시는 걸 통해서 2번 상속세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바로 상속세로 한 번에 이제 형제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정말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재산 중에 우리에게는 빚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빚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녀들한테도 상속이 되지요? 네, 빚이 그냥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재산뿐 아니라 빚도 다 상속 네. 말 그대로 물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빚을 물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 걸 자녀가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또 활용하는 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기? 상속 포기. 네,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상속 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순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1순위인 자녀들뿐 아니라 4순위까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되게 번거롭지만 어쨌든 간에 포기를 해야 하면은 빚을 떠안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은 3억 남겨주셨는데 빚이 2억인 것 같기도 하고 4억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4억인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2억이면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2억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히 이게 애매하면 포기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뭐냐면 빚을 내가 갚기는 갚을 건데 아버지의 빚을 갚기는 갚을 건데 물려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 어. 그러니까 2억 일단 행정승인 내가 신청을 하면 일단 2억을 물려받았잖아요. 재산으로. 근데 빚이 보니까 3억을 물려받았는데 빚이 2억이면 2억만 갚고 1억 가지면 되는 거고요. 보니까 4억이 나오면 4억을 다 갚을 필요 없이 나는 물려받은 게 3억밖에 안 되니까 3억만 갚을게 라고 하고 끝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제 그렇게 좀 애매할 때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상속 포기보다 한정승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그 사순위까지 모든 수많은 가족들이 다 포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실무에서는 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뭐 구체적인 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해결을 다 해주실 거고요.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금 얘기는 아니지만 세금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3개월. 세금 신고는 6개월이지만 예, 한정승인 상속폭이 3개월. 이 3개월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 3개월 되기 전에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상속이 물려주실 분과 물려받을 사람 상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주는데 왜 합의를 하지? 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네. 받을 사람도 굉장히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는 거 오늘 배웠네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속이 우리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집값도 너무 올리고 그래서 네. 예전에는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자들 세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일을 하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속세 의뢰나 신고 업무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네.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부자 세금 절대 아니고요. 나한테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집 한 채만 있어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고문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전문가를 찾아서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명한 상속의 법칙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님의 명쾌한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이제 3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로 시청자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어떤 질문 주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땅도 사고 집도 지어서 시어머님 명의로 해드렸는데 편찮으시더니 그걸 시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세무사님께서 하시겠어요? 네. 제가 명의. 말씀드리는 게 맞는 네, 것 네. 네네,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마 요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뭐 유류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이 주고 싶은 마음을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의중이 그러시니까. 의중이 그렇다면 네. 나중에 사망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네. 아들에게 집을 미리 증여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받고 싶어요. 다시 이제 반환 돌려받고 싶다. 재증여 시 세금을 세금. 내야 하나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네. 아드님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한테. 본인이 돌려받겠다고 해서 네.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받을 수는 뭘 있는데요. 잘못한 거야? 이 세법에서는 이제 반환에 대해서 이제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 이내에 돌려받으면 세금이 없어요. 네, 세금이 없는데. 걷어 들이신 거니까. 네. 근데 세금 일단 내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까지는 일단 이미 증여세 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고요. 대신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요. 그런데 그 3개월도 넘어버리면 이제 둘 다 줬다 받은 거 다 세금 내야 돼요. 더블로 내야 그 시간이 지나가면 두 개 다 내야 됩니다. 아유. 왜냐하면 또 공짜로 준 거거든요. 네네. 공짜로 주고 또 공짜로 준 거니까 두 개 다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마음 바뀌시려면 빨리 바뀌셔야죠. 그 기한이 있는 거군요. 아니 가서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재산 받았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상속 때 10억까지는 이제 뭐 그 세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전에 지었던 그런 법이라 요즘처럼 이제 집 한 채 뭐 10억도 훌쩍 그렇죠. 넘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얘기들은 있어요. 그런 네. 그 비과세 이것도 좀 범위가 좀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지 고려해야 않느냐, 뭐 되지 이런 않을까. 얘기도 좀 있긴 네, 하죠. 그런 생각도 있죠,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정작 이걸 잘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유언인데요. 유언을 잘 해야지
똑똑하게 상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박지훈 변호사님을 앞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말씀 청해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정말 그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라 요즘 생활이에요. 네. 다 우리에게 밀접한.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 변호사입니다. 뭐 돈이 있어도 문제고 또 없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많이 돈이 죽었는데 있으면 이거 다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상속할 때 유언을 좀 고려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이긴 합니다. 이 아내가 먼저 사망을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그것을 나눴는데 아내 사망한 이후에 남편도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천만 원 많다면 많지만 네. 그 돈을 갖고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비관을 극단적으로 했군요, 비관해서. 예, 비관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돈이 없으면 뭐 줄 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줄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한테 가야 되는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미리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줄 방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언이고요. 요 얘기를 할 거니까 아마 명절 때 가서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바로 유언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생각들 계실 거예요. 굳이 유언해야 되나, 유언장 써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아까 오미연 선생님도 그런 생각 예, 하셨다고. 지금 계속 그 얘기 괜히,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유언을 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화면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요. 이런 사람들 유언이 꼭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원래 상속분은 다 공평하게 줍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주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법정 상속분하고 다르게 분배를 할 때 유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자기 가족은 아닌데 아니면 좀 신세를 졌던 사람한테 재산을 주고 싶어요.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경우도 유언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많아요. 공익을 위해서 뭐 교회라든지 국가한테 재산을 줄 때 이런 경우는 유언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을 만약에 이제 하지를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 공평하게 떨어집니다. 공평하게.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형제, 딸, 아들 있으면 네. 1대1로 다 공평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자녀가 만약 없다 그러면 이게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받게 되고요. 네. 또 그게 이순인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도 없다 그러면 형제가 받게 되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요새 그렇죠. 네, 요즘 시대가 요즘 시대가 네. 요새 그렇죠. 그래서 사촌까지 상속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순위가 같은 상속자가 있잖아요. 형제도 형제, 자매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네. 그냥 금액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냥 나는 큰형한테는 뭐 얼마 주고 뭐 이렇게 다 돼요? 일단은 유언을 하지 않고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 상속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자식들 간에는 공평해요. 배우자만 1.5가 됩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방 한 곳에 아내도 있을 거고 네. 배우자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1대1로 가고요. 네. 아내한테는 아니 배우자한테는 1.5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태아가 있다. 이 태아는 또 어떻게 되냐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복중의 태아. 그래도 태아도 어차피 1을 줘야 되지 않을까? 줘야지. 태어날 더 자식이니까. 혜택도 못 미래 받았는데. 자식이니까 뭐 똑같지 않을까? 네, 맞아요.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법적으로 좀 분쟁은 되는데 태아도 우리 민법상으로는 태어난 걸로 봐요. 상속에 관해서는. 그래서 태아도 죽지 사산이 아닌 이상은 받는다고 가정해서 결국은 배우자만 좀 더 많이 받아요. 1.5 그리고 딸, 아들 태아는 다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9천만 원이다 하면 배우자는 3천, 나머지는 2천 요 비율로 소송이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옆에 보면 홀어머니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홀어머니는 나의 직계 존속입니다. 네. 1순위는 직계 비속이고요. 자식들이 없을 때만 받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자식이 없다 그러면 며느리하고 홀어머니하고 같이 받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2순위까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까지 안 가는구나. 그렇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계속 받지 받는데 자식이 없을 때 비속으로 가는, 존속으로 가는 거고 또 그게 없다 그러면 형제, 사촌까지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직계 존속으로 존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유언을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딱딱하게 결론이 나죠. 네. 그리고 내가 정해진 규칙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렇죠. 규칙.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사망하기 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통제하거나 뭐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문화적으로는 사실 살아있을 때 이